비대면 강의보다는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참 좋거든요. 근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일단은 이런 방법이 있겠죠. 제 얼굴을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제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제가 한 이발을 좀 이제 했는데 그 이태원 클래스에 박세로이처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냥 쉰노이처럼 해버려가지고 망했어. 괜히 머리 잘랐어. 오늘의 강의 주제는 뉴노멀 시대를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1교시 강의도 잘 들으셨잖아요. 잘 안 들린다고 우리 김현택 씨가 그러시네. 잘 안 들리세요? 일단 보청기를 권해드립니다. 보청기도 효과가 없으면은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목이 나가요. 그럼 다음번 강의 못합니다. 네. 우리 신자화 씨가 옷이 너무 멋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은요 제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오늘 강의의 주제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거에 따라 나도 기뻐지자라는 건데 우리 그 신자화 씨는 벌써 알고 계시네요. 그 신자화 씨 입장에서는 내 옷이 이렇게 이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아서 이분께 제가 드리는 게 있어요. 박수 쳐드립니다. 자, 뉴노멀 시대를 이겨내는 힘이 뭘까요? 제가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힘들어? 힘내. 힘내라는 소리 들으면요 더 내가 힘이 안 나고 힘이 쭉 빠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보고 힘내라는 사람 있으면요 야, 힘내는 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힘내라는 거냐? 난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오늘 사실 모인 이유가 그거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는 뭐 코로나니 팬데믹이니 뉴노멀이니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제 앞에 그리고 제 뒤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나오시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다 팬데믹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 전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 혹은 지금 시대 모두 다 통하는 그러한 중요한 열쇠의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상훈입니다. 제가 누군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뭐 초록색 창이나 뭐 구글 같은 데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되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은 강의를 듣는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검색하지 마시고요. 유튜브도 검색하지 마세요. 유튜브도 검색하면은 제 채널이 뜹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 검색하고 또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막 그러면서 이 강의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게요? 똑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지 말려면 더 합니다. 하지 말라면 그래서 또 벌써 몇몇 분들은 뭐 신상훈 뭐 유튜브가 몇만이야 구독자 이러고 아마 들어가셨을 텐데 그건 강의 끝나고 1시간 후에 끝나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코미디 작가로 오래 일을 했어요. 코미디 작가로 했던 프로그램들이 뽀뽀뽀 또 일요일 밤 코미디 1번지 폭소클럽 뭐 그런 것들을 쭉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폭소클럽이 없어지면서 저도 잘렸어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제가 지금 살이 찐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원래 좀 부어서 그때 이후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부어서 얼굴이 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원래 직접 만나시면 샤프합니다. 샤프해. 어쨌든 코미디 작가를 20여 년 이상 하다가 갑자기 잘리고 나니까 너무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 처박혀서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고 전화기도 꺼놓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기를 딱 켜고서 조금 기다렸더니 렐렐렐렐렐레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모르는 번호지만 전 받습니다. 스팸도 받아요. 스팸도. 받아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사는구나. 예, 수고하세요. 전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분들도 전화해서 30초 이상 통과가 돼야 수당을 받아가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전 스팸도 다 받아요. 네, 여기 카이스트입니다. 예? 카이스트요? 근데 왜 저한테 전화 주셨죠? 5월달 저희 강의가 있는데요.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저는 강사가 아닌데요. 아, 왜 이러세요? 원래 김형곤 씨가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희가 KBS에 전화를 했어요. 예? 그런데 김형곤 씨 제일 비슷한 분 추천해달라고 그랬더니 아, 신상훈 작가님을 추천해 주시잖아요. 아, 도대체 누가 날 추천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저를 잘랐던 사람이에요. 참. 사실 제가 잘렸을 때, 야, 너 날 자를 수가 있어? 내가 KBS 코미디 다 먹여 살렸는데, 시청률 좀 떨어졌다고 날 자를 수 있어? 라고 화가 났지만, 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전 사실 저의 삶의 태도는 남들과 좀 반대로 하는 겁니다. 기쁠 때는 좋아하지 않고요. 아, 기쁜 다음에는 슬픔이 있을 수 있다. 아, 왜 롤러코스터도 그렇잖아요. 정점에 오르는 순간 떨어진다는 걸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요. 저는 이 안 좋은 일이 계속되지 않아. 바로 좋은 일이 생길 징조야. 떨어지는 만큼 내가 롤러코스터처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전 항상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자르는 PD의 말에도 전 웃으면서 아유, 제가 안 그래도 요즘 몸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제가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사 선생님이 불치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뭐냐고요? 예, 비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비만.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쉬고 싶었는데 아, 잘 됐네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PD님이 아무래도 저를 자른 게 좀 마음이 아팠었나 보죠. 강의 요청 들어온 거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한 10년 전 일입니다. 처음 갔던 그 강의가 10년 후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우리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박현진 씨, 그 다음에 뭐 유서연 씨, 그 다음에 신영화 씨, 뭐 이미경 씨, 이런 분들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딴 분들은 야, 이거 기프티콘 준대, 10,000원 준대. 야, 일단 접속해놓고 딴짓하자. 그리고 딴짓 하시는 분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저는요, 거의 돗자리만 안 깔았지 미아리 가면요, 저도 탑 랭킹 1에 들어가는 점쟁이 될 수 있어요. 점쟁이가 뭐 별건 줄 알아요? 상대방 얼굴이나 상대방 말하는 걸 듣고서 아이고, 남편 문제구만,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아이고, 집에 감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감나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러면서 점쟁이들이 점을 치는 거거든요. 저도요, 여러분 중에 이거 틀어놓고 딴짓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분들은 보세요. 열심히 지금 들으면서 즐겁고 유익한 말씀입니다. 갈갈림. 이 갈갈림은요, 내가 볼 때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 유익하다, 뭐 도움이 된다, 요런 말 쓰는 사람은 100% 교회 다닙니다. 우리 갈갈림, 교회 다녀야 안 다녀요? 답 좀 주세요. 갈갈림. 빨리 답 주세요. 갈갈림. 이상훈 씨. 이상훈입니다. 야, 이름 좋다. 상훈이란 이름. 저는 신상훈, 이분은 이상훈. 갈갈림, 빨리 답을 달래니까? 아, 왜 안 주고 있어? 교회 다녀 안 다녀? 허주희 씨한테 물어봤어, 누가? 꼭 이렇게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끼어드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 활력을 줍니다. 활력. 네, 불자요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교회나 절이나 다 통한다니까. 한 군데야. 한 군데. 또 절에 다닌다니까. 제가 또 이분을 위해서 한 말씀 드려야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박내외 아니제신지년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무상심심 미몇법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옴아라남 아라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천수신경. 제가 그럼 불자냐고요? 아니요. 법륜스님 얘기를 맨날 들으면서 자고는 있지만 저는 집사입니다. 집사. CTS에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C채널에도 나왔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쳐보시면 제가 거기에서 간증한 것도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천수신경을 잘잘잘 외우냐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절에 놀러 갔어요. 엄마 손잡고. 근데 거기 스님이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아이고, 참 부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얼굴이네. 부처님 얼굴 닮았어. 난 그게 칭찬인 줄 알았잖아요. 어쨌든 그 계속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머리가 좀 자꾸 빠지는 것 같은데, 그 스님이 요거를 외우면 이게 누룽지를 조금씩 주셨어요. 누룽지. 전누룽지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누룽지를 얻어 먹으려고 조금 외웠는데, 이게 지금 50년이 지났는데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동국대 갔을 때 거기 스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줄줄줄 했죠. 소리소리 마소리. 그랬더니 그냥 스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요거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원불교 갔을 때도 이걸 했는데 그때는 반응이 없더라고. 원불교랑 불교는 영 다른 쪽이더라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들은 얘기를 제가 50년이 지나서 기억하듯이 오늘 딱 1시간만 들으시는 이 내용을 평생 기억나게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가 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코미디 작가를 했어요. 방송 작가들이 항상 생각하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방송을 만들 때 우리들은요 3가지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있는 건 오래도록 기억납니다. 그리고 감동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은 내용들은요 금방 쉽게 잊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의미입니다. 방송이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의미도 있으면 이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는 어느 쪽에 있죠? 동쪽에 있죠. 서해는 서쪽에 있죠. 남해는 남쪽에 있죠. 그럼 송해는 전국 노래자랑이 있잖아요. 이 전국 노래자랑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때에 따라 감동도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장수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강의를 제가 계속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생각했더니, 다른 강사님들은 어떤 분들은 의미 쪽에 치중을 하셔서 정말 뜻깊은 얘기지만 졸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감동적으로 그냥 본인이 울어가면서 너무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떠돌아다니는 그 많은 감동 스토리 중에 영어는 좀 제가 안 돼요. 스토리 짜에서 버벅댔네. 이 감동 스토리 중에 대부분 뻥인 거 알아요? 가짜 스토리가 많은 거 알아요? 전 그래서 제 이야기가 아닌 것은 웬만하면 강의 중에 하지를 않습니다. 여행업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나갔을 때 그 가이드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가이드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요,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 뭔가 잘못된 얘기가 있었을 땐요 나머지 모든 게 다 뻥으로 들려요. 뻥으로. 전에 한번 중국에 제가 갔을 때 그 가이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 어떤 교회에 권사님들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공항으로 차가 출발해서 반쯤 갔는데 어떤 분이요, 아이고 가이드 양반, 내가 틀니를 방에다 두고 왔어. 근데 그 틀니를 받으러 다시 호텔로 가면 비행기를 놓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호텔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 호텔에 그 틀니 좀 찾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또 딴 할머니, 딴 할아버지도요, 아이고 나도 두고 왔네, 나도 두고 왔어. 그래가지고 5분이나 틀니를 호텔에 놔둬가지고요, 그걸 급하게 호텔에서 찾아서 공항까지 가져왔었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비행기 떠나기 전에 틀니 5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요 그냥 틀니를 서로 자기 건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서로 껴봤어요. 이거 맞나? 이거 내 건가? 그러면서 그 가이드분이 웃겨주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얘기가 그분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선배 가이드로부터 들었던 족보에 나오는 얘기를 또 읊었던 거라면, 다음에 그게 뻥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 나머지 모든 얘기가 믿음이 안 가요. 믿음. 우리 가이드들은 어떤 믿음을 줘야 돼요? 그렇죠. 내 말이 진리야. 그래서 내가 가는 그 쇼핑센터가 이곳에서 최고라는 그런 믿음을 줘야 되잖아요. 쇼핑센터 얘기가 나오니까 말인데, 저는 사실 이 혼자 가는 여행보다요 이 패키지 여행을 좋아합니다. 이 패키지 여행이요 사실은 아주 경제적이거든요. 그 베트남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베트남 다낭. 혹시 몸 아프신 분 계세요?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 끝난 다음에 다낭을 갔다 오셔야 돼요. 거기 가면 모든 병이 다낭
아, 이런 거에도 좀 웃어주세요. 거기 갔더니 그 가이드분은요, 이제 좀 싼 걸 갔어. 그때 하루에 2군데씩 막 찍더라고, 2군데씩. 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가서 그냥 들어주고, 뭐 그러고 가는데, 논이집에 갔어요, 논이집. 뭐 노는이 뭐해? 논이라도 팔아야지. 그러니까 논이를 막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데, 같이 갔던 25명 중에 단 한 명도 안 샀어요. 단 한 명도.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막 사주고 싶더라고. 논이는 좀 이제 좀 세월이 흘렀으니까 아이템을 바꿔야지. 우리도 맨날 뭐 라텍스 팔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 집에 또 갔는데 거기는 라텍스 집이었어요. 라텍스 집. 근데 그걸 설명해 주시는 분은요.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었었어요. 그분은요. 라텍스를 파는 분인데 단 한 번도 라텍스 얘기를 안 해요. 라텍스 얘기를. 저 아빠는 한국 분이고 엄마는 베트남 분인데요. 뭐 그러면서 그냥 본인들 얘기를 쭉 하시고, 여러분 여기 베트남 오시면요. 오토바이 많이 보셨죠? 오토바이 보면 남녀가 둘이 타고 갈 때 누가 부부고 애인이고 친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라텍스 샀다니까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뭐죠? 코로나는 언제 끝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문제만 3번 읽고 답을 풉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답만 찍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정답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한번 길러보세요. 일단 저도 강사니까 이런 강의안을 좀 만들어 갑니다. 그래야 상대방들이 강사처럼 보이나 봐요. 난 사실 이렇게 파워포인트 쓰는 강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늘 여기가 동대문구 자몽 스튜디오인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몽 안 돼. 자몽. 아유 죄송해요. 제가 아저씨다 보니까 이런 아재 개그만 하고 있어요. 자, 이 뉴 노멀 시대를 이기는 힘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실까요? 제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유학파입니다. 유학파. 저는 뭐 유학파라고 들어올 때 뭐 이상한 거 안 들고 왔어요. 미국의 컬럼비아 컬리지에 가서 1990년도에 첫 번째로 수업을 듣는 날이었어요. 첫날 첫 수업. 얼마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겠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딱 원세개를 그려놓더니 This is television. This is telephone. This is computer.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 나갑니다. 요 세 개가 합쳐지면 무엇이 될까요? 자, 정답 맞춰보세요. 제일 먼저 쓰시는 분께 여기서 드리는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정답은 모바일폰 땡, 휴대폰 땡, 스마트폰 정답입니다. 스마트폰.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올려주신 최수연 씨께 일단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맞아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왜 교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뿌리 깊게 몰랐을까? 여러분 왜 대학 다니셨어요? 그냥 학위 딸라고? 남들이 가니까? 아니에요.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기본 교육을 배운다면 대학교는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지표를 알려주는 그런 학습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학원이 아니에요. 학원이. 취직하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내 아들, 딸이 가야 될 학교는요. 절대로 무슨 뭐 취업 사관학교, 취업 1등 이런 거 강조하는 학교 보내시면 안 됩니다. 대학은 취업을 위한 곳이 아니라 미래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동차과를 공부하더라도 뭐 엔진 오일 가는 법, 뭐 엔진 뭐 교체하는 법 그런 데를 다닐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교수님이 있는 그런 대학을 가야 돼요. 사실 지금 내연기관, 휘발유차, 경유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제는 아시겠죠. 급속도로 전기차가 치고 올라오고 무슨 수소차가 치고 올라오는데 내가 배운 지식을 써먹지 못한다면 그런 대학은 뭐하러 다니겠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스마트폰이 된다는 거, 이게 저의 미래를 좌우했다는 걸 전 요즘에야 깨달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계속 스마트폰 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강의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제 강의는 컴퓨터로 들으면서 이걸로 또 뭐 딴 거 뭐 주식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 동시에 두 가지는 못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나 학생들한테 항상 그래요. 얘들아, 스마트폰 내려놔라. 교수님 얼굴 봐야지. 선생님, 저는 멀티플레이어예요. 보면서 들을 수 있어요. 동시에 두 가지는 못해요. 동시에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샤워하면서 오줌 싸는 거. 그거 외엔 두 가지를 못해요. 어쨌든 우리가 하루에 5시간 이상 보는 이 스마트폰이 바로 미래의 요술방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내 명함에 무슨 팩스 번호가 들어있다 그러면 뒤처진 회사를 다니시는 거예요. 팩스보다 중요한 건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주소라든가 유튜브 주소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유튜브로 저와 만나고 계시잖아요. 보통 하루에 2시간 정도씩은 유튜브를 보게 돼 있어요. 저도 항상 유튜브 법륜스님 걸 틀어놓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유튜브에 나오는 게 낫겠어요? 안 나오는 게 낫겠어요? 제가 그래서 1년 반 전에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1년에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유튜브로. 그게 제가 강의를 할 당시에는 뭐 그렇게 큰 포션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이번에 강의가 완전히 없어진 3월부터 저의 유일한 수업이 바로 이 유튜브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새로운 채널도 오픈을 했어요. 집사람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야, 우리 집에서 둘이 맨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거밖에 안 할 것 같아. 그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뭐예요? 맞추시는 분께 선물 드릴게. 와이프와 내가 집에 맨날 같이 있으니까 그거밖에 안 한다. 밤낮으로. 뭐죠? 정답은? 정답 맞추시는 분 상품 드려야 되는데. 그거 크크크크 아닙니다. 뭔지 빨리 답을 써봐. 고스톱. 우리 최양희 씨의 가정 환경이 여기서 나옵니다. 저 집안은요, 명절 때 모였다 하면 고스톱만 치는 집안이에요. 고스톱만. 맞고, 그게 그거야. 이렇게 맞고 두드려 맞고. 아닙니다. 저 폭력 남편 아니에요. 그렇지. 정답은 싸움입니다. 싸움. 백이호 씨가 내 눈에 딱 띄네. 배우 백이호 씨. 일단 백이호 씨 선물 드릴게. 혹시 그 전에 누가 더 먼저 쓰신 분 있어요? 그건 운이야, 운. 내가 못 본 건 할 수 없지. 백이호 씨가 내 눈에 딱 들어왔다는 건 운이야. 세상 살아보니까 운빨이 최고예요, 운빨. 제가 만난 그 최고 경영자들은요, 10이면 9이 성공 비결을 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운. 지금도 뭐 이런 사태로다가 태국에서 일하시던 어떤 가이드분인 것 같은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내가 볼 때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성분이었는데 고물을 수집해다 팔더라고요. 고물이 보물이다. 이런 식으로 고물을 수집해서 파는데, 여성분이 그런 일을 하니까 좀 특이했나 봐요. 그게 구독자 수가 엄청 늘어가지고 그분은 아마 태국서 지금 가이드하는 것보다 고물 장사해가지고 더 성공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개콘 개그맨들도 그래요. 개콘 없어지고 나서 어휴 망했다. 그리고 지금 뭐 대리나 또 무슨 택배하는 개그맨들 많아요. 근데 그 전부터 미리미리 윤호찌라고 있어요. 윤호찌. 나랑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윤호찌라는 친구는 먹방을 이렇게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지난주에 결혼했나? 하여튼 어쨌든 그 유튜브로 아주 성공을 했어요. 나도 윤호찌가 갔던 식당들을 저도 한 번씩 들려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재밌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서율 씨 출석합니다. 러브 유요. 늦게 오셨어. 늦게 왔어. 하지만 전 이렇게 늦게 온 분들한테도 박수 쳐드립니다. 안 오시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안 오시는 것보다. 응? 우리도 단체 관광 가보면은 늦게 온 손님이 제일 좋더라고. 어쨌든 그 늦게 오신 분이 마지막으로 딱 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위기가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려는 징조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한 번은 제가 비행기를 딱 탔는데
저는 비즈니스 타고 다닐까요? 일반석 타고 다닐까요? 저 정도 벌면 비즈니스 타도 됩니다. 하지만 출발 도착 시간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뭐하러 비싸게 비즈니스를 타요? 일반석 타야지. 딱 탔어요. 근데 내 옆에 어떤 외국 친구가 앉았는데 이 친구가 공짜로 주는 와인, 술 엄청 먹더라고요. 그 점심 먹고 한 30분쯤 지나니까 지가 뭘 먹었는지 나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종이백도 있는데 그냥 막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유, 재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놈 옆에 앉았나? 아닙니다. 전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을 불렀죠. 아니 이게 뭐야? 화를 내지 않았어요. 일단 전 웃습니다. 지금도 강의 중에 제가 왜 이러는 줄 아세요? 요게요. 어떤 여유를 나타내는, 여유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후렴구 같은 거예요. 후렴구. 여러분들도요. 앞으로 이제 본업에 딱 돌아가시면요. 나만의 구호를 만드셔야 돼요. 일단 나만의 별명. 저는 토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킹 신. 제 이름이 신상훈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상훈도 신상훈이지만 신상훈이 나타내는 의미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호처럼 토킹 신이라는 걸 써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이름 앞에 이 사람은 날아다니는 비행소녀 이미경이야. 비행소녀 이미경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딱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물론 좀 껌 좀 씹는 비행소녀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새롭게 딱 직장에 가시면 하셔야 될 게 나만의 노래가 있어야 돼요. 노래방 가면 항상 저 친구는 저 노래야. 근데 그 노래도요. 기왕이면 긍정적이고 밝은 노래를 선택하셔야 돼요. 노래방에서 일송정 부르는 애들 보면 저 패고 싶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럼 정말 그런 사람은 바보처럼 살게 돼 있어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런 노래를 여러분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선생님 죄송합니다. 빨리 제가 자리 알아봐 드릴게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승무원에게 승무원 아저씨 같으면 여기 이렇게 앉아 가실 수 있겠어요? 상대방에게 그런 화법을 쓰면요. 나를 더 좋은 자리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전 좋은 자리를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 좋은 일이 만약에 나에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는 좋은 일이 생기려는 징조인가 보다. 비둘기가 날아와서 육지가 가까이 있다는 소식을 전했듯이 이 안 좋은 이 상황은, 이 사건은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려는 징조구나. 실제로 저는 38년간 거의 무사고거든요. 한 번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다. 차 안에서 낸 사고인데 그건 이제 전치 9개월짜리라 할 수 없이 그 환자를 지금도 제가 데리고 살고 있지만 그 외에는 제가 절대로 사고를 낸 적이 없어요. 뒤에서 누가 펑 봤더라고요. 차 뽑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때 속으로 아이씨 저 자식 눈이 액세서리야? 막 그러고 싶었지만 저는 나가서 한 달도 안 된 차인데 어머 범퍼가 걸레가 됐어요. 그렇게 웃었더니 그 양반이 그냥 100만 원으로 그냥 여기서 쇼 붙이시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범퍼에 그냥 살짝 기스만 났어. 기스. 이게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일본말 쓰지 마세요. 일본말 쓰는 사람 정말 나빠. 야마도라.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는요 조금 상처난 거 조금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누가 뻥 받으면 그때 가서 범퍼가 갈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안 좋은 일이 주변에 있으세요? 지금 그런 일 있으세요? 그러면 그래 이게 내가 좋은 일이 생기려는 징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전 사실 춘천에서 코미디 공연을 다음 주 토요일 날 합니다. 이번 주 아닙니다. 11월 21일 날 합니다. 저랑 친한 개그맨들을 쭉 불러가지고 춘천에서 개그 버라이어티 쇼를 합니다. 이 와중에 개그 공연을 하니까 개그맨들이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저희가 더 고맙죠. 많이도 드리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12팀을 제가 모아가지고 서울에서도 보기 힘든 폭소 클럽, 완전한 진짜 웃음의 잔치를 제가 만들어 드려요. 어떻게든 저는 춘천을 살리고자 춘천시와 협의를 해서 이런 걸 하자. 내년에 24번의 공연을 할 거거든요. MC가 누군지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친구가 처음 6년 전에 팟캐스트에 나왔을 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정확히는 카톡으로 문자를 남겼어요. 저 첫 번째 방송 보고 완전 팬이 됐습니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다음 주 녹화하신 다음에 저랑 밥 한번 먹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혹시 그 유명한 코미디 작가 신상훈 선생님이십니까? 뭐 유명하진 않습니다만 그 사람이 맞을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저한테 꼭 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난 게 벌써 6년 전이에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내가 만난 어떤 개그맨보다 애드립이 최고다. 넌 꼭 된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내가 얘기했잖아. 넌 된다고. 너 엿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진짜 감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정말 뜰 것 같았어요. 내가 만난 어떤 개그맨보다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애드립을.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정말 유명해졌어요. 팟캐스트계의 유재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고 KBS에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 친구를 제가 MC로 모셨습니다. 원래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억지로 예전에 제가 6년 전에 넌 된다 그랬기 때문에 저에 대한 어떤 호감이 있으니까 제 부탁을 들어준 거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맞추면 제가 나머지 남은 이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화 씨는 누구죠? 라고 그랬는데 우리 김영희 씨가 대답을 해주셨네. 최욱입니다. 최욱. 김영희 씨. 우리 김영희 씨한테 선물 좀 주세요. 김영희 씨. 이미경 씨가 나를 쓸쓸하게 우울하게 만들어내네요. 신승우는 가수고 저는 신상훈입니다. 신승우는 가수예요. 어떤 노래를 불렀죠? 그렇죠. 그 노래입니다. 검색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최욱의 사회와 우리 12명의 개그맨들의 공연을 보시고 싶은 분들 다음 주 춘천에 나오세요. 춘천에. 지금도 보세요. 사실 이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강사님 비대면 강의고요. 1시간이니까 강의료 좀 조금 해서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안 돼요. 제가 그 돈 받고 못 가는 사람이에요. 뭐 비대면 강의? 전 비대하긴 하지만 비대면 강의는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이 300명이나 되는 귀중한 여행업계의 이 엘리트들하고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불러준 고맙죠. 이 시기에 불러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나서 여러분한테 내가 팔아야 될 표도 이렇게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도 지금 한 100명 늘어났을걸?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손해보는 듯 해도 내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면요, 저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옵니다. 저 사실 공부 못했어요. 한양대 연극영화과 출신이니까 한양대 영문과나 뭐 국문과, 공대, 의대, 법대 나온 사람들보단 뭐 학력고사 성적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나옴으로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는 강사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연극영화과에서 가르쳐주는 그 연기, 그 다음에 연극영화과에서 가르쳐주는 그 사람의 내면을 파고드는 그 플롯이나 대화법이나 이런 걸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LA에서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 그랜드 캐니언을 왔다 갔다 하는 가이드 생활도 조금 해봤어요. 가이드 생활. 그때 저 인기 좋았어요. 가이드. 근데 제가 처음에 가이드 하다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 여행업 하다 보면 내가 확실한 정신력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거 쉽게 망가지겠구나. 여행업이지. 내가 여행을 업으로 삼아야지. 내가 여행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놀러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한 달 버는 걸 다 날려 먹으면 내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딱 그만뒀는데 앞으로는 저도 이제 가이드도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저를 유심히 잘 봐두셨다가 요 정도 멘트와 뭐 요 정도 준비성이면은 요런 분들 데려가면 되겠다 싶으면 얘기하세요. 전 사실 LA 쪽에선 크루즈 전문으로 제가 몇 번 뛰기도 했었거든요. LA 쪽에선 좀 유명해요. 신상원과 함께 떠나는 크루즈 여행. 그래서 배에서만 머무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들은 제가 이제 강연도 해드리고 좀 감동적인 얘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쫙 여러분 왜 크루즈 여행이 좋은지 아세요? 크루즈 여행은요 모두 다 같이 배를 타고 6박 7일 있다가 배에서 나갑니다. 한 배에서 나가니까 모두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배에서 나가니까 뭐 이러면서 재밌게 웃겨주고 그러면 지금도 연락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 이게 기회예요. 내가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 있는 나랑 잘 아시는 그런 현지 가이드들 노는이 연불한다고 그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그쪽 상황들 찍어서 막 보여주고 로마 콜스 뭐 피사의 사탑이다 뭐다 뭐 이런 거 막 찍어서 보여주고 현재 이탈리아 로마의 상황은 그게 보여주고 그러다가 그분들이 진짜 오픈되면은요 그 채널을 통해 보던 분들하고 또 가이드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좀 외모에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유튜브도 굉장한 스타로 만들어 주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유튜브 시작하셔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 홍보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 나의 미래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회수나 구독자가 많지 않아도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100명이 나의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그분들이 나의 손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손님. 언제 끝날 것인가? 답이 뭐라 그랬죠?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긍정의 힘을 잊지 마세요. 긍정의 힘. 사람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긍정적인 깔때기가 있고요. 부정적인 빨대가 있어요. 하늘에서 무엇이든 이렇게 떨어질 때 가만히만 있어도 긍정적인 깔때기들은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빨대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매우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안경을 왜 씁니까? 안경. 그렇죠. 잘 보려고 안경을 씁니다. 눈이 나쁘니까 쓰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빨대들은요.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리를 한번 제가 시켜드릴게요. 요리. 지금 3시 10분이구나. 점심들은 다 드셨겠지만 자, 요리. 짜장하고 짬뽕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는 겁니다. 저는 짬짜면요 그러시는 분들 가서 입을 확 그냥 자, 짜장하고 짬뽕만 됩니다. 난 짜장을 먹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짜장. 오케이. 손 내리시고. 난 짬뽕. 오케이. 밥볶음이 있는 프로덕션 짬뽕. 오케이. 손 내리시고. 이렇게 주문을 받아보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머릿수와 그릇수가 맞지를 않아요. 꼭 손을 안 드는 놈들이 있어요. 그 막상 음식이 나오면은요, 이놈들이 제일 먼저 갖다 처먹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가이드는 굶어야 되고 막 음식 안 맞아서 막 우왕좌왕하고 왜 손을 안 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도 인천에서 CEO들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뭐 인천에서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은 다 왔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손을 드는 속도가 빨라요. 성공하는 사람은 뭐다? 빨리빨리 실천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빨리 합니다. 얘들아 결혼해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수님 결혼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결혼 안 할래요. 결혼해. 결혼했다 잘못될 확률이 높으니까 빨리 하라는 거야. 빨리 했다가 잘못되면 또 빨리 또 갈 수도 있잖아. 또 갈 수도. 성공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실천을 합니다. 자, 이제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제를 낼 테니까 요거는 꼭 맞추셔야 돼요. 사람이 갈갈님 너무 마음에 든다. Just do it. 내가요 신발 여기 신발 벗고 들어왔는데 항상 이게 나이키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이키에는 불만이지만
신발 나이키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just do it 때문이에요. just do it. 그냥 해봐. 좀 해보고 얘기를 해. 자, 문제 나갈 테니까 꼭 손을 드세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천국, 지옥, 극락 이런 게 있다고 믿으면 yes, 없다고 믿으면 no에 손 들어보세요. 자, 천국, 지옥이 있다. yes,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그런 거 없다. no 손 들어보세요. no. 오케이, 손 내리시고. 저는 좀 특수한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갔던 군대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자, 제가 특수한 군대를 갔는데 자, 어딜까요? 군대 해병대. 그렇지, 최양희 씨. 해병대. 누구야? 요 콤킴. 방위? 아니, 자기가 갔다 온 군대 말고 내가 갔다 온 군대. 방위 아닙니다. 카투사입니다. 야, 유서연 씨 똑똑하네. 이혜정 씨, 정자리 씨, 정자예요? 종자예요? 징자예요? 자, 카투사입니다. 카투사.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증거 자료를 갖고 다닙니다. 카투사 갔다 왔다니까. 보세요. 요게 이제 내가 몰았던 차고요. 요게 이제 우리 상사. 마음 좋았어요, 이분. 그 다음에 이제 요 양반이 내 동기들. 그리고 이제 요 양반이 대대장 비서. 날 굉장히 좋아했나봐. 어쨌든. 대대장 운전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남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 트레일러 백을 저는 배워뒀어요. 병장님, 트레일러 백 좀 가르쳐 주세요. 야, 이거 필요 없어.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요, 요트 사가지고 내 차 뒤에 끌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 트레일러 백을 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배웠어요. 이게 팀 스프리트 훈련을 나갔는데요. 미군 애들도 트레일러 백을 안 해본 애들은 몰라요. 반대로 돌려야 되거든요. 후진할 때. 그런데 그걸 내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방에 그냥 딱 그 터널에 집어넣으니까 미군 애들이 막 박수치고 브라보 원더풀 뭐 난리가 났어요. 그걸 멀리서 대대장이 보고서 나를 대대장 운전병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기에 고민하다가 머리만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도 배워야 될 거 미리 내가 전문가가 됐어요. 역사도 공부하고 가이드분들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게 느껴져요. 아우, 저분이 역사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이 지역 예술에 대해서만 공부할 줄 알았으면, 그리고 오프닝과 클로징에 유머만 좀 섞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가이드 팁을 따따블로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걸 왜 모를까? 그 안타까움이 좀 들더란 말이에요. 그 여행은요, 다 좋다가도 그 딱 하나, 그 가이드가 불만족스러우면 완전히 꽝 되는 거예요, 꽝. 응? 그래서 저는 대대장 운전병이 돼서 이 책상 정리도 내가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대대장 책상 위에 요런 쪽지가 있었어요. Why worry? There are only two things to worry about. Whether you are well, whether you are sick. If you are well,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니까 자막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읽으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세상엔 걱정할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현재 아프냐, 안 아프냐? 안 아프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아프냐? 걱정할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날 병이냐, 안 날 병이냐? 날 병이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안 날 병이냐? 걱정할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이 병으로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죽을 거냐? 걱정할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죽어서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지옥 갈 거냐? 지옥 갈 놈이 뭔 걱정을 하고 자빠졌냐? 환이나 짜라. 요즘 성철 스님의 어록이라고 그래서 이 얘기가 떠돌아다니는데 이거 내가 유머가 이기다라는 책에 써가지고 알려진 거예요. 대대장 책상에서 본 거를 내 나름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작권이 있는 건데, 뭐 성철 스님이 했다니까 난 그냥 쓰고 있죠. 유머는 저작권이 없어. 그냥 갖다가 쓰는 사람이 임자야, 쓰는 사람. 제가 이것 때문에 천국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답을 보여드릴게요. 자, 천국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있다고 믿었든 없다고 믿었든 각각 우리는 죽고 나면 두 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있다고 믿었는데 죽었더니 천국 지옥이 있을 경우 어딜 가죠?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근데 있다고 믿었는데 죽었더니 없어. 어디가? 갈 데 없어요. 자, 없다고 손 드신 분 잘 봐요. 당신 말대로 없어. 어디가? 근데 없다고 손 들었는데 죽었더니 있어. 어딜 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있다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없다고 믿으면 지옥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방금 전에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당신이 지금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행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당신이 우울하세요? 슬프세요? 좀 괴로우세요? 여러분이 불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드세요? 당신이 선택했잖아. 당신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애프터 서비스 요청하세요. 애프터 서비스. 여러분 남녀의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보면요, 여자는 85세, 남자는 79세예요. 이걸 보고서 알 수 있는 거 뭔지 알아요? 남자들이 왜 수명이 짧아지겠어요?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그런 거예요. 여자들하고.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마음에 안 드는 부인하고 헤어지세요.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강의가 아니라 진심이 나오네. 아, 농담이고 이런 조크가 미국에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제 빵빵 터지고 막 그냥 슈퍼챗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여기 뭐 슈퍼챗 쏘는 기능이 없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여러분이 선택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끝 그래버리면 여러분들 얼마나 짜증나시겠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거 자 없던 걸로 해드릴게. 자, 없던 걸로 해드리고 싹 지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여보 다시 한번 해봐. 얘들아 다시 한번 시험 쳐라. 지난번 너희들 답안지 낸 거 불이 나서 홀랑 타버렸다. 다시 시험 치자.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이 사태가 끝나고 우리도 언젠가 다시 여행업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때 그 다시를 위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합시다. 천국 지옥이 있다라고 믿어주시는 분 예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난 그래도 없어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없어. 아이고, 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 부정적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저 부정적인 사람을 포기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그때마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0명 중 3명은 사이코패스고 2명은 소시오패스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 5명은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요, 아휴, 오늘 그 5명 중에 1명을 만났구나. 난 그래도 다행이야. 저 사람 오늘만 보고 안 보면 그만이야. 하지만 저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 되는 가족들은 오죽 답답할까. 아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떠한 이런 분들을 만나도 가슴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아야 될 시간인데, 뭐 질문 받기보다는 제가 부정적인 저분을 위해서 저분 한 명이라도 돌려놔야 돼요. 왜? 99명도 소중하지만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저 어린 양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 저 어린 양이 홍수 났을 때 소문을 연다니까. 저 사람이 다이아마이트에 불을 심지를 담근다니까. 저 양반이 마스크를 안 쓴다니까. 자, 마스크 얘기가 나왔는데 초창기에 마스크를 다 쓰진 않았을 때인데 KTX에서 이러고 쓰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많이 안 썼을 때예요. 근데 옆 친구가 그 친구도 이렇게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근데 기침을 할 때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참다가 광명역에 왔을 때 이복의 젊은이 마스크는 이렇게 쓰고서 기침을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금 화면이 정지된 거 아닙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제가 지금 열받아서 그래요. 열받아서. 그 친구가 이러고 있다 그러더니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러더라고요.
그런 또라이들이 100명에 5명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화가 났지만 그래, 광명에서 10분만 참으면 서울역이다. 그러고서 그냥 서울역에서 내렸어요. 저런 놈이 내 아들이 아니기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볼 수도 있다면 제발 앞으로는 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 한 명이 퍼뜨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本站可换乘地铁5号线、9号线和京浦黄金线。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걸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우리 아들과 퀴즈 대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거길 왜 나갔냐고요?